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오늘의 주제가 허리 통증인데요. 사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은요, 정말 뭐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인터넷에도 정말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정보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허리를 더 병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허리 통증, 척추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내내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40대고요. 네. 중인데요. 네네. 어제 명절 장 보다가 지금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그러셨어요. 꼼짝을 못할 정도 좀 많이 아프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치료받은 진통제 하나를 먹고 이제 견디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그래서 지금 전화 드려봤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갑작스럽게 좀 이제 장 보시다가 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삐끗하셨다고 하는데 이럴 때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지 쉬어도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되게 이제 이게 급성으로 온 어떤 일시적인 통증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질환이 있어서 불편하신 건지가 좀 고민이 되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대개는 이렇게 뭐 무거운 걸 좀 드시거나 아니면 어떤 동작에서 갑자기 통증이 유발됐을 때 자세 상관없이 그냥 계속 아프다,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급성 염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염좌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염좌는 그야말로 이제 근육이나 이런 주변 부분들이 좀 이제 삐끗한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휴식을 취하면 많이 좋아져요. 좋아지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냉찜질 정도 좀 해주시면 부기가 좀 가라앉습니다. 차가운 찜질이 좋군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차가운 걸로 해주시고요. 네. 이제 48시간이 넘어가는 이틀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이제 온찜질을 해주시면 혈류순환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해보시고 진통제 드셨다고 하시니까요. 만약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도 좀 불편하다. 복대 좀 착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복대 착용하시면 허리 좀 잡아주기 때문에 네네. 코어 근육의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그럼 훨씬 나아질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그래도 너무 통증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시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도 지금 너무 바쁜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허리 건강 잘 지키시면서 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휴식으로도 충분한 허리 통증, 그리고 병원을 좀 바로 가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허리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좀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좀 구분점을 하나하나 좀 되새겨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보통 근육통이라고 말하는 증상은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운동이나 활동으로 인해서 근육이 정말 놀란 겁니다. 놀란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신경 자극이 와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신경통과는 좀 무관하고요. 보통 근육을 사용할 때 이제 통증이 발생하고 네. 어떤 특정한 자세나 동작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겁니다. 좀 전에 전화 통화하셨던 분처럼 그냥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냥 다 불편하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위 이제 허리 질환이라고 하는 우리 디스크라든지 협착과 같은 질환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환들은 단순하게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이제 엉덩이 쪽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저림감이라든지 뭐 이런 감각 이상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요. 증상이 뭐 1, 2주 정도 이내에 보통 가라앉지 않고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 뭐 한 달 정도 지속됐다. 이런 경우는 이제는 단순한 그냥 근육통이 아니라 허리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나 엉덩이, 엉치 쪽이 조금 계속적으로 불편한 느낌이 든다,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자로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수영을 시작한 후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정도 됐고요. 아직은 치료받으신 적은 없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제 그 수영이 허리에는 좋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긴 한데 자, 갑작스럽게 운동 시작하시고 나서 허리 통증이 생기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이제 수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수영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수영하셨을 때의 네.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수영 처음 할 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온몸에 힘이 그럼요. 들어가죠. 네, 그거 자체가 오히려 통증을 또 유발할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이 지금 사연 주셨던 이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네. 되게 초기 뭐 며칠 동안 또는 1, 2주 정도까지는 좀 불편하실 수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은 사실 좀 풀리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한 달 이상 지속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허리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연령을 고려해 보자면 디스크에 문제가 좀 있거나 또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후관절 쪽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허리 질환이 있는 건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 지속이 됐다는 게 조금 좋지 않은 사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 척추 질환, 허리 통증과 관련된 상담 전화 저희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이제 문자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리 통증 그렇다면 쉬어도 안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각자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치료의 어떤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아픈 경우에 병원에 처음 내원하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약 드셔보시고 물리치료 그쵸.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 맞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의료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 주사 맞고 약 드시는 과정 이후에 바로 수술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치료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주사 치료소 충분치 않은 경우 우리가 보통 뭐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술 같은 아주 좀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는 많이 좋아집니다. 한 뭐 100명 중에 7, 80명 이상은 대부분 많이 좀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또 경우에 따라서 다리 힘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게 허리 수술하면 대부분 이제 나사 고정하고 막 핀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그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에서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셔야 될 대상이 있어요. 되게 척추 마디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하거나 또는
뭐 디스크 내 협착이 아주 심하셔서 광범위하게 이제 감압을 하고 나서 마디가 흔들리니까 그 고정하기 위한 이런 수술들인데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신경이 눌려 있는 분들은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만 해결되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절개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 부위만 뭐 디스크가 터졌다면 디스크만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협착이 있으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만 좀 넓혀 주거나 떼주면 신경이 충분하게 감압이 되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척추 내시경 치료고요. 대표적으로 뭐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말하는 PLD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PSLD라고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작게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이제 사이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고 어떤 경우에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크게 뭔가 우리가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다 뜯어내야 되는 것도 물론 좋아질 수 있습니다. 큰 아까 말씀드렸던 유압술도 물론 좋아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병변만 소위 말해서 가려운 곳만 싹 긁어주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비교적 좀 예후가 좋았던 케이스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9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젊은 이분은 분이에요. 네, 왼쪽 골반 쪽으로 통증이 있고 다리가 계속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네. 타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으셨던 분이신데 주사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며칠간은 좀 괜찮으신데 증상이 계속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MRI를 찍어 보셨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라고 말하는 맨 마지막 마디에 디스크가 이제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이런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PLD라고 하는 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저렇게 파열이 돼서 터진 디스크가 신경 사이에 껴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경우 이제 신경이 담당하는 부분을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엉덩이 쪽, 골반 쪽, 그리고 뭐 허벅지, 종아리 뒤쪽으로 이렇게 불편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잘 해주고 터진 디스크는 더 이상 이제 충격 흡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터진 디스크는 잘 제거를 해주고 디스크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을 잘 이제 봉합을 잘 해주고 나면 오른쪽 사진처럼 치료 이후에는 신경 주변에 꽉 껴있던 디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신경이 편안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29세 허리 디스크 환자분의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요. 다음 사례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시경 치료 사례. 네, 이번에는요 44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이제 네. 허리와 그 꼬리뼈 주변, 꼬리뼈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으세요. 꼬리뼈는 사실상 그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뭐 특별하게 자극받을 게 없는데 이제 꼬리뼈 주변이 계속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사 치료를 받아도 전혀 호전이 없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걷기도 힘들고 누워 있어도 이제 아프셔서 잠도 못 주무실 이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역시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사이 왼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심하게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D를 통해서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왼쪽에서 보이는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바로 이제 파열돼서 터져 나온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를 제가 이제 견인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 주변 조직과 안전하게 이제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디스크가 하필이면 신경 사이에 완전히 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이 껴 있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세 상관없이 보통 디스크는 앉아 계실 때 허리 숙일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완전히 껴 있으면 자세 상관없이 그냥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저 디스크를 이제 잘 제거를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신경 주변에 이제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 사진에서 보이는 게 이제 저분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를 제거한 거고요. MRI 통해서 보시면 치료 전에는 이제 왼쪽에 첫 번째 사진에 세로로 보이는 저 하얀 관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네. 저 까맣게 보이는 덩어리가 바로 이제 파열되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를 잘 제거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치료 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저 옆으로 터져 있던 디스크 부분이 제거가 됨으로써 신경이 이제 전반적인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 이제 눌려 있던 신경을 풀어주는데도 이런 내시경 치료가 잘 좀 활용이 됐던 그런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시경으로 설명 듣다 보니까 디스크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눌린 신경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네. 좀 쓰이게 되네요, 내시경이.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든 뭐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다 제거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협착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전부 다 그럼 다 뜯어내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우리가 내시경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어떤 질환이냐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합한 우리가 이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내시경 디스크 이 제거술, PLD라고 말하는 이 치료 방법은요. 특히 이제 디스크만 제거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라든지 인대, 관절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제거를 아예 하지 않고요. 그야말로 관 사이즈가 이 지금 보시는 이 볼펜 정도 되는 한 5, 6m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네. 얇은 관을 이용해서 옆구리라든지 아니면 허리 뒤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 통이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은 다 통과해서요. 디스크 안에 딱 위치를 시켜놓고 그 안에서 치료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내 정상적인 조직들은 건들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그렇군요.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입원 기간도 하루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인데 모든 환자가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그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말하는 이제 PSLD라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단일공 뭐 척추 내시경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 방법에 비해서는 피부 절개하는 범위가 조금 더 큽니다. 통이 좀 더 크거든요. 근데 이 치료 방법은 장점이 뭐냐면 디스크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협착을 일으키고 있는 척추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후관절이라든지 아니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구멍으로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고 수술기구도 함께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로 절개해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에 비해서는 주변 조직들을 다 뜯어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통을 집어넣어서 안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는 최소 침습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입원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충분하게 퇴원하실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내시경 신경감압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치료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참여와 문의로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보고 있고요. 나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문자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자로 또 접수된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어요. 10년 전에 척추 유압술을 받으셨고 최근에 협착증이 재발했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나이 때문에 재수술은 조금 부담이 돼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재수술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유압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절개를 크게 하고 수술하셨던 분이라서 두 번 수술하는 거는 좀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수술하셨던 유압술하셨던 마디 부분은 다시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신경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마디가 유압이 돼서 결국 붙어 있으면 더 이상의 병변이 생길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 유압수로 인해서 이제 윗마디가 인접해 있는 마디에 힘을 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대개는 한 마디 윗마디에 이제 또 다른 협착이라든지 뭐 이런 병변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그러면 또 연장해서 나사를 고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감압술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전신 마취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시고 작게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내시경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척추 내시경 치료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고요. 허리에 피내 박는 수술을 진행했는데도 허리를 숙일 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척추 유압술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수술 이후에도 이렇게 통증이 지속이 되면 너무 힘드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제 유압술을 시행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 마디가 불안정하거나 자극되는 부분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굳혀버리는 거거든요. 네. 굳혀버리는 건데 문제는 이제 수술을 하셨던 마디에서 더 이상 흔들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통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은 유압술을 하신 시기가 이제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만약 수술하신 시기가 아직은 뭐 1년 이내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수술하셨던 마디가 분절이 딱 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으면 이 자체가 또 허리 통증을 또 유발할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하신 마디는 사실 이제 뭐 유압이 되어 있고 잘 있는데 이 수술을 하지 않았던 마디. 그러면 우리가 수술하지 않는 마디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마디냐? 그렇지 않거든요.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5마디입니다. 요추 1번부터 요추 5번까지 뼈가 5개가 있는데요. 5분절에 의해서 힘을 나눠봤는데 이 수술하셨던 마디는 한 마디지만 수술 안 하셨던 나머지 마디들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이제 병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디스크가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튀어나와 있고 탱스퍼너가 많이 와서 딱딱하게 네. 굳어 있는 경우에는 충격 흡수를 못 하니까 그렇죠. 또 허리를 숙이게 되면 불편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상황인데요. 만약 증상이 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특히 이전에 치료하셨던 이 병원에서 시행했던 엑스레이 또는 뭐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이전과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지속적으로 어떤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도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MRI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병변이 생기진 않았는지 또는 유압하셨던 마디가 아직까지는 다 붙지 않아서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연들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지금 상담 도와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대 어르신 그리고 80대 남자 어르신까지 만나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사실 수술 치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세요. 맞아요. 예. 네. 또 가지고 계신 여러 기저질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그리고 좀 이제 뭐 또 진행이 되면 뭐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특히 약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약 중에서 특히 이제 뭐 혈액 응고를 이제 막는 이런 약들을 쓰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치료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전신 마취를 이제 걸고 시행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도 저희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 이용을 해볼 수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분은 이제 7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오른쪽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1년 이상 계속 지속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5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 걷는 것도 이제 자녀분이 보셨을 때 절룩거리면서 걷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이제 탈출되어 있는데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의 증상만 가지고 또 진찰만 해봤을 때는 사실 연세를 봤을 때는 협착이 이제 주된 증상일 거다, 병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연세 많으심에도 불구하고요 디스크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PSLD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내시경 화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신경을 견인하는 기구를 이제 통해서 당겼더니 그 파열되는 디스크가 저 노란 덩어리가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입니다. 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요. 물론 신경 위쪽 면에 뒤쪽 면에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협착과 디스크가 함께 있는 경우였고요. 이분 경우에도 뭐 우리 나이로는 80이 넘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치료를 뭔가 해야 되는데 마취에 대해서 전신 마취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연세 있으셔서 위험한데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분께 이제 내시경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신 마취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안심을 시켜드렸고요. 네. 실제 이제 치료를 하기 전과 후에 MRI를 보시면 치료 전에 이제 저렇게 왼쪽에 사진에서 보셨을 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쭉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디스크를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잘 제거를 해주고 주변을 잘 정리해주고 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신경이 내려가는 길도 쭉 넓게 보이고 가로 사진 자체에서도 이 동그라미로 보이는 저 신경의 단면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 전과 후 MRI 사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등히 좋아진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문의로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해결해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도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었고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7세요. 77세시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공성주 원장입니다. 예, 아버님 예. 오늘 지금 허리 그리고 다리 쪽으로 어떻게 불편하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네, 조금만 구부리면 네. 통증이 와요. 허리를 숙이실 때요. 앉아 네. 계실 때는 어떠신가요? 앉아 계실 때는 조금 괜찮은데 네, 언제부터 불편하세요? 한
2, 3년 됐죠. 아, 그러면 그동안 어떤 병원에서 치료라든지 검사를 좀 받아보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파스 붙이자고 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네. 아마 아, 그러셨어요? 뭐 따로 이렇게 뭐 협착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심된다든지. 거는 말씀 안 하고. 아,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예. 네. 그 걸어 다니실 때는 어떠세요? 걷는 동안에는 많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많이 아파요. 걸으실 때도 불편하세요? 걸을 때 한 30분만 걸면 그 다음은 걷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때는 허리가 아프셔서 불편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리 쪽으로도 허리- 증상이 있으실까요? 허리도 하지만 제가 심장이 좀 아, 네네. 심장이 불편하세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허리를 굽힐 때 불편하신 건 되게 이제 우리 몸속에 척추에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디스크랑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디스크는 아마도 대부분 퇴행성 변화가 와 있을 거로 보여요. 디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충격 흡수를 좀 해주는 구조물인데 이 충격 흡수가 안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충격을 고스란히 다 이제 내 몸이 다 받아야 되고요. 이러다 보면 허리 통증을 좀 더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이 허리를 숙이게 되면 디스크의 압력이 또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면 증상이 좀 나타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걸을 때 불편하신 것들은 연세를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협착도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제 허리를 숙여보고 뒤로 젖혀보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관계되는 이런 엑스레이를 좀 찍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허리를 숙이거나 했을 때 간격이 벌어지는, 뭐 예를 들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이런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좀 검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뿐만이 아니라 MRI도 좀 촬영을 해보시고 지금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좀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46년생입니다. 네, 그러면 70대시고요. 네.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이고요. 공성주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허리가 네. 이렇게 굽어졌어요. 아, 허리가 굽어져 계세요? 네, 굽어불고 한쪽으로 틀어지고. 아, 언제부터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뀐 걸 아시게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저거요. 아, 그럼 혹시 젊으실 때도 허리가 이렇게 좀 굽어지고 휘어져 있으셨어요? 이제 허리를 자전거를 이렇게 끄집었더니 그래서 허리가 굽어지고 옆으로 네. 굽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럼 걸을 때 어떠세요? 걷는 동안에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신가요? 약을 먹고 그리고 약으로만 지금 먹어요. 네, 약을 드시면 통증이 좀 충분하게 좀 가라앉으시나요? 네, 그 약 먹고 또 루마라고 있대요. 네, 루마라는 것을 또 발라요. 되게 많이 아프면은 네. 부위에다가. 예, 그러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걷다가 중간에 좀 쉬고 싶다라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네, 갔다가 좀 길게 가면 좀 쉬고 싶죠. 네, 그럼 그 쉬고 싶다는 신호가 한 몇 분 정도 걸으시면 나타날까요? 아니, 잠깐 가면은 또 괜찮아요. 오래 걸을 수 있어요. 아, 잠깐 쉬시면 또 괜찮으세요? 네. 네.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어떠세요? 그때 많이 뻐근하거나 불편하신가요? 엄청 뻐근해요. 엄청 뻐근하세요?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좀 편해지나요? 아니, 이제 그것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가서 네, 항토 방을 이제 네. 만들어 갖고 그걸 밟아요. 1시간 넘게. 네. 그러면 좀 부드러워지세요?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네네. 네, 어머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불편해하시는 게 척추가 소위 이제 앞으로 굽어져 있는 상태실 것 같아요. 굽어져 있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것. 결국은 척추 이제 후만증과 측만증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구조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변형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협착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면 신경 압박이 자꾸 이제 압박을 하니 신경을 누르니까 걷다가 중간에 자꾸 쉬고 싶다라는 신호가 생기세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잠깐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면 이제 그 압박되는 것들이 신경 통로가 조금 열리기 때문에 좀 편해지시거든요. 그러면 또 걸으실만 하실 거예요. 또 구조가 앞으로 휘어져 있으면 신경 통로가 원래보다는 좀 넓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름 내 몸이 내 상태를 이제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가 좀 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약을 드시면 어느 정도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요. 다만 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한쪽 관절이 비대칭적으로 많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나빠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엑스레이 같은 검사는 반드시 좀 치료해 보시고요. 검사를 받아 보시고 어느 정도 휘었는지 또 움직일 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물론 MRI 찍어보면 신경 압박에 대한 것도 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변화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꼼꼼하게 상담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분도 그렇고 사실은 쉬지 않고 쭉 걷고 싶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런 보행 장애가 오면 삶의 질은 뭐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딘가를 가거나 활동할 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걷는 게 이제 안 되게 되면 중간에 통증 때문에 자꾸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우리가 혼자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같이 걷잖아요. 근데 네. 빨리 걷고 싶은데 마치 브레이크가 걸려서 걷지를 못하고 중간에 자꾸 쉬게 되고 어떤 대열에서 자꾸 낙오되듯이 처지게 되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하세요. 실제 제 환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어딘가를 가는데 나만 자꾸 중간에 쉬게 되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했지만 이제 미안해서 같이 못 가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걷는 시간이 자꾸 점점 짧아지고 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어서 사례를 저희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 이제 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주로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이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증상 호전이 별로 없고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15분 이상 걷는 게 힘드세요. 중간에 자꾸 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그 우리 옛날 차에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있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네, 요거 잡아당기면 잡아당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가 굉장히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안 가려고요, 차가. 네. 모르고서 그냥 채워놓고 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기 풀풀 날 때까지. 근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걷다가 자꾸 중간에 다리가 무겁거나 아니면은 당겨서 자꾸 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한번 허리 이렇게 숙이거나 아니면 앉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신경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소가 되죠. 꽉 막혔던 게 한번 뚫리니까요. 그럼 또 걷는 거예요. 이 반복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결국 MRI 찍어봤더니 요추 4~5번 마디에 이제 전방전이증으로 인한 이제 협착이 있으셨는데요. 전방전이증은 우리 척추 마디가 일렬로 쭉 배열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윗마디와 아랫마디의 간격이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의 통로가 겹치는 부분이 어긋나니까요. 이 통로가 좁아져서 협착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료 전에 사진에서 보시면 이 황색인대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랗게 보이죠. 오래된 부분들은 이렇게 색깔이 좀 노랗게 바뀌고 네. 주변에 이제 뭐 혈관도 막 자라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거를 잘 해주고 나서 이 지금 치료 후에 이 황색인대를 이제 뜯는 과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혈관들이 많이 자라나 있어요. 오래되신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 신경 압박이 많이 지속된 것도 문제. 또 한 가지는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이 심하셔서 통증을 많이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자, 이제 MRI를 통해서 한번 치료 전과 후를 살펴보시면요. 네. 치료 전에는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미끈하게 내려가 있는데 중간에 꼭 새부리처럼 뭔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서도 신경이 어딘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좁아져 있는 공간을 뒤쪽으로 압박하고 있던 황색인대를 잘 제거해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나 있는 이 신경의 통로가 뻥 뚫린 것처럼 넓어져 있고요. 가로 사진에서도 이제 신경이 어딘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인데요. 이 통로가 넓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PSLD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좀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걷기가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66대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서 오른쪽 엉치 통증이 이제 있으셔서 찾아오셨어요. 걷다 쉬다를 반복하시는데 이분은 뭐 시간은 거의 5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걷다 쉬다를 반복하시니까 아직은 젊으시잖아요. 60대 그쵸. 중반이시면 젊으신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회활동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친구들하고 등산도 가시고 뭐 어디 쇼핑도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쉬고 싶으니까 이제 대열에서 낙오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약속을 줄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고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협착증과 디스크 소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께 이제 PSLD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황색인데 이 두꺼워져 있는 덩어리를 잘 이제 제거를 해주고 이 신경이 나가는 신경 가지 부분 주변에 이렇게 틈이 생기도록 공간을 넓혀주면 신경 압박이 이제 풀릴 수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치료 전에 역시 세로로 보이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중간에 끊긴 것처럼 보이는 부분 그러네요. 보이시죠? 네, 예. 여기가 이제 신경이 압박되는 협착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치료 이후에 이제 신경 길이 넓어지면 세로로 인한 이 통로가 이렇게 넓게 보입니다. 더불어서 가로 사진에서도 이제 좁았던 동그라미가 이제 좀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의 가장 고민이셨던 걷다 쉬다 이 증상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잘 걸으실 수 있게 되죠. 네, 좋습니다. 66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제 왼쪽 엉치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 쪽으로 이제 당기고 저리는 이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한 번 아프면 이제 너무 심해서 걷다가 중간에 주저앉는다고 하셨어요. 네, 걸을 때도 통증이 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사회생활을 못 하세요. 걷다가 중간에 아프면 자리 뭐 어디 안 가리고 그냥 앉으셔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지나야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또 이제 걸어야 되고 이런 상태셨어요. MRI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제 협착과 디스크가 함께 있는 이런 상황이셨는데요. 네, 역시 이제 PSLD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상 이 내시경 화면을 보니까 이 황색인대도 두꺼워져 있었지만 이렇게 파열돼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신경 사이에 껴서 이렇게 아픈 상황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를 잘 제거를 해주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렇게 넓혀주고 나면 이제 신경이 풀리는 거죠. 압박된 것들이 풀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RI를 보시면 치료 전에는 이렇게 세로로 보이는 사진에서도 역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고 가로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신경 바로 앞쪽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 바로 근처에 있는 저 동그라미로 보이는 까만 덩어리가 이제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를 잘 제거를 이제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신경의 이 단면 폭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있었던 60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척추 질환,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사연으로 접수해 주신 분 계셔서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70대 여성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고 허리 협착증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신경이 눌려서 다리 거동, 다리를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하셨고 주사 치료 이제 계속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수술을 3번 정도 받으셨다고 하시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로 그쵸. 보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감압술만 받으셨다가 그 부분들의 다른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도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유압술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감압술만 시행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치료하셨던 마디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마디에 이제 또 협착이라든지 디스크가 생긴 건지 이것들이 이제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주사 치료를 받으셨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증상이 이제 좋아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사를 맞으신 다음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만약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통증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사 네. 치료를 시간을 두고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사 치료를 받아도 치료 효과가 며칠 또는 뭐 거의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선 어머님께서 만일 다른 검사를 최근 해보신 게 없다라고 하시면요. MRI 다시 한번 좀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찍으셨던 마지막 MRI와 현재 모습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술하셨던 부분이 문제인지 아니면 수술하신 부분이 아닌 새로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에 따른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건 네. 이제 전문의와 물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이 만약에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론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두렵잖아요. 사실 3번 수술하셨으면 이제 수술은 절대 안 하고 싶다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까지 치료는 어떻게 보면 수술하셨던 부분에 계속 치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새로운 부분에 병변이 있다라고 하면 치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증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검사를 통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 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력이 있는 분들 외에도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내시경 치료를 고려해 보면 좋을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가 최근에 굉장히 척추 분야에서 화두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작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수술은 맞는데 대신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보존적 치료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성형술과 같은 간단한 시술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 계속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이때는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큰 수술이 아니라 내시경 이용해서 그 불편한 부분만 해결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연세 많으셔서 아까 전신마취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부분 마취만 하고도 치료 환자를 깨워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반신 마취라든지 수면 마취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네, 재발한 디스크 경우에도 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